네,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비롯해서 오늘도 좀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인데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좀 조방원 위주로 세론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2부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엔덴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이 자리가 좀 익숙한데요. 네. 저희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을까요? 역전의 승부사에서 함께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뭐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네. 네. 저도 이제는 또 마켓 일타 강사 또 네. 애청자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증시는 다시 또 좋은 흐름이라고 또 방금 또 우리 앵커분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3,200선을 중간에 재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딱히 제가 뭐 하락 나옵니다, 막 현금 확보하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박스권이라도 괜찮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도 뭐 바이오, 로봇주들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금리 인하를 뭐 99% 거의 사실화 됐죠. 뭐 1%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테스트의 이제 영역에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고요. 자, 오늘 밤에 있죠. 오늘 밤에 첫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논팜 페이롤.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파월 연준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실업률보다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농업이라는 게 뭘까요? 미국은 농업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이제 소매 판매 중심으로 이제 국가인데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얼만큼 나오는지 좌측 보시면요, NFP 나오죠. 컨센서스가 지금 전반적인 평균치가 한 75K. 약 7만 5천 명이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기엔 도이치뱅크는 뭐 10만 명이다, 골드만삭스는 6만 명이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실업률도 약간 살짝 좀 올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요 살짝 둔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올 고용지표는 이제 첫 번째 테스트라고 좀 볼 수 있죠. 금리 인하의 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할 거냐 아니면 두 번 할 거냐. 근데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두 번은 못 할 것 같고 9월 17일 FOMC 두 번은 못 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굿 애프터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범위까지 좀 어느 정도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이 바로 NFP가 첫 번째 테스트 날이다. 금리 인하를 얼만큼 범위를 폭을 보는지 첫 번째 테스트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가자라고 좀 외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여기서 뭐 미국 증시 나스닥도 보게 되면 한 1점 몇 %만 더 올라가면 다시 또 올타임 하이 신고가가 나오는 영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고용지표가 너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너무 망가지지 않고 너무 잘 나오지만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잠깐 둔화되는 모습만 나오면 시장은 다시 또 한번 환호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국내외에서도 또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리딩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효과로 우리가 코스피가 3,000선을 탈환했잖아요. 네. 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전망이라고 제가 표현해봤는데 이틀 전이죠. 국무회의에서 코스피 5,000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노랑범투법도 서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인터뷰인데 현재 시장 상황을요.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되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코멘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그 효과, 뭐 유동성 공급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소비 쿠폰도 뿌리면서 유동성 공급됐잖아요.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이제 또 2차 소비 쿠폰이 또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2차 상승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이익 전망치가 높아질수록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3천까지 내가 올려놨다 지금. 네. 근데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그리고 취임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거의 한 3개월이 이제 100일이 넘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좀 많죠. 반증시 정책도 아직도 마무리되는 부분은 없지만 다시 또 이제 좋아지려고 반증시 정책, 증시 정책으로 또 가려고 하는 친증시 정책으로 가려는 분위기들도 조금씩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귀추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왈가왈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5천 보낸다면서 실적 증진시킨다면서 그런데 왜 자꾸 친기업적인 정책이 아닌 반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네. 결국은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노란봉투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26년도 3월 1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부 노동부 장관도 뭐 조선 쪽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정도를 뭐 테스트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법무계에서는요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들에 적용돼야 될지 뭐 토론을 하겠다 이야기들. 뭐 은행권도 지금 뭐 긴장이 고조되면서 콜센터부터 손질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도 현대차가 일시 중단했었죠. 파업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9월 2일부로 공포가 나왔고 시행일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뭔가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한다. 그 테스트 기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노란법도 영향 때문에 파업 릴레이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포스코도 창사 이후로 처음으로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라는 검토 소식도 나온 만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좀 장기화되는 그림들로 좀 펼쳐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을 증진시켜준 코스피가 5천을 간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네, 전반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왜 미국 증시만 유일하게 우상향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미국 증시는 단 하루만 해도 그냥 해고 조치하고 짐 싸고 나가죠. 네.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불법으로 간주하고 노동부를 통해서 뭔가 민원을 넣어서 이 해결책을 좀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계속 사회적 이슈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지금 이쪽을 좀 공략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9월 17일 날 금리 인하 폭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리 인하 폭을 통해서 하반기 주도 섹터가 로봇주 아니면 바이오다. 이 두 가지로 일단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9월 17일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 9월 17일 날 폭을 보고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또 9월 17일까지 또 시간이 한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거기까지 또 신경 쓰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뭘까요? 노란목도 시행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일단은 한다는 기대감들,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바이오를 연속적으로 편입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3일 연속 로봇주를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테니까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외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노란봉투법, 로봇 고용법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에 좀 집중을 해볼 텐데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단순화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업체를 좀 가지고 났고요. 네. 탑티어 기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505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SM코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편입 종목 SM코어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화 강자다 이런 이야기 네. 굉장히 많던데요. 어떤 매력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탑티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SK그룹의 자회사였는데 최근에 M2I라는 종목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수합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동화 관련된 국내에서 유일한 톱티어 기업이고요.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이제 일반적인 그 중량이 좀 있는 물류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무거운 게 사실 철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타이어 같은 거거든요. 이 고무줄이 된 거.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도 국내 기업들과의 조인을 해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랑범투법 관련된 부분들로 따라서 이제 단순 노동화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제 자동화로 기업들도 슬금슬금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관련된 사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약간 좀 이런 뉴스가 보도됐죠. 쿠팡에서도 AI 퍼스트 전략이라고 해서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 투자 확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 많이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좀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복잡하게 그어놨는데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은 이제 역배열에서 하락 추세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매물대를 제가 안 켰지만은 매물대를 켰을 때 요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매물이 좀 비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1차 목표 가격을요. 5,100원 선이죠. 하락 트렌드 라인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고요. 2차를 5,5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이전처럼 올해 1월, 2월처럼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뭔가 두더지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도 오늘 제대로 뭐 큰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TRX 로보틱스 형식으로 또 이제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그런 식으로 좀 보자. 순환매 관점으로 다음 주까지 또는 길면 다다음 주까지 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SM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SM코어 이야기해 주셨던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나고 4시 무료 방송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9월 17일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날들이 있겠죠. 이나폭에 대한 테스트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네. 로봇과 바이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종목들 편입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9월 17일 날 과연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오후 4시에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4시 신광선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였습니다.